안녕하세요, 블로그 크리에이터 초리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제가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는데 이제 다시 제대로 올려볼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링크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킨의 레이아웃을 만들 때 알아야 하는 개념을 하나 배워볼 거예요. 우선 기존에 배웠던 코드들은 지워줄게요. 좀 더 키워서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div 태그를 하나 추가해 볼 건데요. 이게 뭐냐면 구역을 의미하는 디비전을 줄임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아웃을 설정할 때 자주 사용할 태그예요. 뭐 다른 사이트를 가봐도 가장 많이 보이는 태그입니다. 이 태그의 클래스는 blue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CSS에서 이 태그의 배경색을 하늘색으로 해볼게요. 스카이 블루 이렇게 넣고,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기를 해보면 아직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태그들은 그 안에 내용물들이 없으면 크기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태그 안에 내용물을 넣어 볼게요. 파란색이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로 크기를 글자 크기만큼 가지기는 하는데 가로는 뭔가 쭉 길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 태그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속성이 블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width하고 하이트는 기본적으로 오토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태그 중에 p 태그나 h1 태그도 이런 값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게 어떤 태그인지 좀 더 구별하기 쉽게 색깔도 따로 넣겠습니다. 보시면 똑같이 글자 크기만큼 세로를 갖는데 가로는 쭉 늘어져 있죠. 아까 전에 width하고 height가 기본적으로 오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자동이 되냐면, 가로 크기는 부모 태그의 크기만큼 갖게 되고 높이는 이제 그 안에 내용물만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려면 바디 태그를 보시면 되는데요.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 왼쪽 위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중에 아무 데나 클릭을 해보시면 바디 태그나 이 태그들이 잡힐 거예요. 이 바디 태그를 이제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시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뭔가 영역이 잡히고 주황색이 또 뭐가 보이죠. 주황색은 마진이라는 건데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바디 태그 크기가 HTML 태그의 크기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HTML 태그도 이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가로는 쭉 들어가 있고 세로는 뭔가 내용물 크기만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 태그랑 HTML 태그 모두 디스플레이 속성이 블록이기 때문인데요. 이 태그들 크기는 이제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주황색이 마진인데 그걸 빼고 보시면 사실상 바디 태그는 이 내용물의 크기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로 크기요. 그리고 가로 크기는 HTML 크기만큼 가지고 있는데 HTML은 그냥 거의 똑같이 가로는 쭉, 안에는 이제 바디 태그 크기만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쉽게 이 태그들을 모두 가로 크기를 한번 줄여볼게요. 100픽셀 하고 얘도 100픽셀. 이렇게 했을 때 모두 가로 크기가 100픽셀로 됐죠. 보시면 바디 태그는 그 내용물의 가로 크기가 아니라 부모의 크기로 가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태그들은 각자 이제 설정한 대로 100픽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바디 태그를 만약에 100픽셀로 줄이면 이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바디 태그를 한번 줄여볼게요. 그랬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다시 찍어 보시면 바디 태그가 이만큼 줄었는데 그 안에 있는 태그들도 같이 똑같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h1 태그의 세로 크기를 좀 더 늘려볼까요? 50픽셀로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조금 늘어서 좀 티가 안 나는데 150픽셀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늘어났죠? 이랬을 때 바디 태그는 이 내용물 크기만큼 세로가 딱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높이는 안에 자식들 크기만큼, 그리고 가로는 부모의 크기만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모 자식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h1 태그의 부모는 바디라고 할 수 있고 바디의 자식들은 div p h1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부모 자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스킨 같은 것들 보면 이렇게 카테고리나 공지사항 같은 걸 보면 이 가로 크기가 좀 더 일정하게 다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이드 바가 그만큼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한번 찍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가로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모두 가로 크기가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공지사항 같은 경우도 이 얘들 가로 크기는 이 공지사항을 감싸고 있는 태그의 크기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지워주고요. 공지사항용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공지사항 전체를 감쌀 태그일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제목용 태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넣을 만한 공지사항 내용들도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새로 고침하면 일단 글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CSS에서 한번 노티스의 영역을 일단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티스의 영역이 어디인지 알겠죠? 이게 테두리를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제목 영역도 뭔지 알아야 되니까 배경색을 넣어 볼게요. 뭐 이 색상은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이러면 이제 제목 부분이 저기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내용 부분들도 색상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각 태그의 영역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목 부분의 가로 크기를 줄여볼게요. 그러면 제목 부분의 가로는 여기만큼이지만 부모는 여기만큼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 부모의 크기를 한번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이면 200픽셀로 줄어든 만큼 그 자식들도 모두 줄었는데, 이제 제목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작아서 더 줄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세로로 한번 늘려볼게요. 제목 부분만 높이를 100픽셀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감싸고 있는 부모 영역도 같이 늘어나죠. 이게 블록의 개념인데요. 또 블록의 하나의 특징은 아래로 쌓인다는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이 똑같은 노티스를 밑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옆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아래로 생길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애들이 블록 놀이를 한 다음에 이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블록을 가진 태그들은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아래로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딩이나 마진 같은 것들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